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현대전에서 하늘의 전차인 전투기를 운용하는 공군은 전쟁의 승패를 결정지을 수 있는 핵심 병과이며, 그런 전투기인 정점인 스텔스기를 개발할 수 있는 국가는 지금까지 몇 개 소수의 군사 강국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4월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헤치고 드디어 국산 전투기인 KF-21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그 위용을 뽐냈는데요. 한때 훈련기도 개발하지 못했던 대한민국은 마침내 세계에서 네 번째로 스텔스기 개발국이 된 것입니다. 총 개발비 9조 원과 양산비 10조 원을 합쳐 약 20조 원을 투자하는 단군 이래 최대 무기 개발 사업이라고도 불리는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KF-21은 지난 40년간 한국의 영공을 지켰던 전투기들을 대체해 앞으로 한국 공군의 미래가 되어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많은 수량이 대체될 것으로 예상되는 KF-21은 앞으로 5년간 다양한 시험 과정을 거치며 2026년 블록 1 개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투기가 개발되어 일선 공군에서 운용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공대공 미사일 무기체계인데요. 하늘에서 적들을 제압하는 제공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성능의 미사일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전투기로서 가장 기본적인 임무인 공대공 모드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KF-21 보라매 전투기에 장착될 공대공 미사일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KF-21 보라매 전투기 블록 1에서는 이러한 공대공 임무의 필수적인 단거리와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독일과 유럽제 공대공 미사일을 수입해 사용할 계획입니다. 특히나 유럽제 미티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램제트 엔진을 장착해 200km 이상의 장거리 사격이 가능하고, 전투기가 근접했을 때 미티어 미사일에 장착된 다중 고성능 시커와 램제트 엔진의 운영 성능으로 인해 적 전투기는 회피가 불가능합니다. 미국이 운용 중인 대표적인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AIM-120 암람 미사일보다도 더 고성능의 미사일로 개발된 것을 우리 KF-21 보라매 전투기가 운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자체적인 공대공 미사일의 필요성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상황적으로 여러가지 제한적인 요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미국이 개발한 고성능의 공대공 미사일에 대해서 소프트웨어에 제한을 걸어 100% 성능이 발휘되지 못한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미사일은 그마저도 판매 수량이 정해져 있어 우리 마음대로 대량으로 구입할 수도 없는데요. 미국에서 판매 수량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라매 전투기 개발과 국산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해 시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면서 국산 공대공 미사일 개발에 큰 추진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공군에서 운영 중인 노후화된 전투기를 교체하기 위해서 보라매 전투기를 개발했지만 최대한 많이 해외에 수출되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전투기는 한 대당 수백억 원에서 천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고성능의 무기체계로 자체 개발해 수출이 가능해서 많이 생산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항공산업을 유지하고 최신 기술을 적용해 계속적으로 개량이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서 한국산 전투기의 경쟁력이 계속 높아지는 선순환 구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수출 자체가 매우 중요한데요. 수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전투기와 함께 국산 항공무장,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공대공 미사일의 자체 개발에 있습니다. 보라매 전투기는 우리 공군에 최소 120대가 예정되어 있으며 KF-16 전투기의 교체 시점까지 생각하면 200대 이상의 전투기가 생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50대 정도 생산이 예정되어 있어서 일단 250대 정도는 양산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하지만 전투기 자체 개발에 성공할 수 있는 수량은 최소 300대에서 500대까지 생산되어야 보라매 전투기의 이후 개량과 차세대 전투기 개발이 가능한 손익 분기점을 넘게 됩니다. 이렇게 손익 분기점을 넘기 위해서는 국내 수요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당연히 수출 실적을 올려야만 가능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KF-21 수출의 핵심인 국산 공대공 미사일 개발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개발에서 참고할 수 있는 국가가 프랑스인데요. 프랑스 라팔 전투기는 공대공 미사일로 미티어 미사일을 운영하고 있지만, 미티어 미사일은 독일 기술이 들어가 있어 정치적으로 수출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고체 램제트 엔진은 성능이 뛰어나지만 가격 또한 지나치게 비싼 무기체계인데요. 그래서 프랑스는 가격이 미티어 미사일보다도 저렴하고 정치적인 문제를 피할 수 있어서 수출에도 유리한 구조를 만들기 위해 자체적으로 미카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인권 문제와 관련해 문제가 있는 국가에게는 자국의 군사기술과 무기를 판매하지 않는 국가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으로 인해서 대한민국도 K9 자주포에 장착이 된 독일제 파워팩으로 인해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에 K9 자주포를 판매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한국도 보라매 전투기 블록 1에서 도입해 운영하는 미티어 미사일의 정치적인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국산 공대공 미사일 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다양한 대공 방어 미사일을 개발하면서 이미 관련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연은 해군 함대공 미사일을 어렵게 개발하면서 저고도로 해면 비행하는 적의 대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기술과 미사일을 유도할 수 있는 첨단 데이터 링크 체계, 바다와 미사일을 구분할 수 있는 고성능의 비냉각 적외선 미사일 시커를 개발했으며, 이렇게 개발된 적외선 시커는 적이 살포하는 고성능의 체프탄과 전자전 상황에서도 교란되지 않는 고성능 미사일 기술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10년 이상 오랜 기간 힘들게 개발했던 해군 함대공 미사일은 그동안 개발된 천공 미사일이나 천공2 미사일보다 개발이 더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러한 이유는 시스키밍 방식으로 바다에 붙어 초음속으로 다가오는 작은 미사일을 식별하고 타격하는 것이 고난이도의 군사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핵심 기술을 확보한 국방과학연구소는 이러한 기술력을 통해 미국이 수출용으로 판매하는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AIM-120 암람 미사일보다 우수한 성능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미국은 한국이 KF-21 보라매 전투기에 미국의 암람 미사일의 통합을 지연시키면서 대한민국은 유럽계 공대공 미사일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대만 등 미국의 동맹국들도 이러한 상황에 미국이 수출하는 공대공 미사일 대신 자체적으로 미사일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 역시 이러한 판매 정책을 KF-21 전투기 수출 정책에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한국은 미국이 개발한 패트리어트 팩3에 이어 서방 세계에서 두 번째로 천공 블록2 미사일을 개발해서 배치했으며, 천공 블록2에는 미국에 이어서 직격 충돌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대한민국은 미사일 강국에 진입하게 된 것입니다. 우주에서 모래 위 바늘처럼 마 20 이상으로 움직이는 적 탄도미사일 탄두를 정확히 직접 타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는 것만으로도 최고의 미사일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미 우리 군은 작년 말에 천공 블록2를 야전에 배치한 상태입니다. 천공 블록2 미사일에 적용된 핵심 기술 중 하나인 측추력 기술은 공대공 미사일 개발의 핵심 기술입니다. 공대공 미사일에 측추력기가 장착되어 있으면 발사 초기에도 순식간에 미사일 방향을 바꿀 수 있으며, 앞으로 발사해도 180도 회전에 뒤따라오는 적기를 쉽게 기억할 수 있는 강력한 미사일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강력한 공대공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측추력 기술과 이중 펄스 고체 로켓 모터 기술, K8밴드 A4 시커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이 개발 중인 차세대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AIM-260 미사일과 동등한 핵심 기술을 모두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해공 함대공 미사일 개발을 통해 미사일 평가 기술이 군사 강국 수준으로 올라간 상태로 대한민국이 보유한 공대공 미사일 A4 시커는 일본과 중국도 전자전으로 막을 수 없는 강력한 수준으로 설계되어 주변국들은 대한민국의 공대공 미사일 개발에 큰 위협을 느낄 것입니다. 이것이 일본이 더 이상 한국을 상대로 우습게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KF-21 전투기는 주변국과 강대국에 대응하고 수출 시장에서도 나름대로 빈틈을 공략하기 위해서 독자적인 공대공 미사일 개발이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공대공 미사일 개발에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고 해서 개발이 쉬운 것은 아닌데요. 공대공 미사일은 지대공 미사일과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대공 미사일의 운영은 수백 미터 고도에서부터 15km 이상의 고도까지 엄청난 고도 차이와 기압, 그리고 온도와 습도 변화까지 극한 환경에서 운영이 됩니다. 극한 상황에서 잘못되면 발사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발사되더라도 미사일 날개가 얼어서 그대로 지상에 추락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가혹한 환경에서 운영할 수 있는 공대공 미사일 개발은 지름길이 없으며 무조건 전투기에 장착해서 10년 이상을 시험 검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혹한 운영 환경 속에서도 고도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수많은 시험이 필요하며, 개발 후에도 최소 1년에 2발 이상 시험 사격을 실시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러시아에서 도입한 미사일 기술을 바탕으로 높은 수준의 미사일을 자체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대공 방어 미사일과 함대공 미사일 등을 개발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초음속과 극초음속 미사일을 공개하며 2025년까지 배치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국의 공대공 미사일 자체 개발에도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국가연과 방위사업청이 착수한 사업을 보면 이를 알 수 있는데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